안녕하십니까. 농정원의 이택선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운영되면서 교육생들이라든지 이 사업에 관심 있던 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 20가지를 좀 뽑았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사업 참여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앨 계획이 있나는 질문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령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나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사 같은 경우에 보면 청년 기본법에 보면 거기에는 또 청년의 나이가 한 34세로 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좀 어느 정도 39세로 어느 정도 완화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도 지원 또는 지원할 수 있나는 질문인데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면 현재 재학 중이거나 그 다음에 직업이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개월간의 장기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문교육 같은 경우는 180시간에서 80% 이상을 수료해야 되고요. 교육형 실습 같은 경우는 480시간. 그다음에 경영형 실습은 960시간 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교육기관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선발되고 난 이후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향후에 보육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심동욱 사무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생 모집 정원의 30% 저희가 52명을 뽑는데 30% 같은 경우에 지역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당 52명 중에서 한 16명 정도는 경남 거주지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주지에서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는 해당 거주지에 합산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인데 다만 광역시에 거주했던 기간은 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육이 끝나고 그다음에 교육형 실습을 하고 마지막 경영형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임대계약으로 진행을 할 때는 해당 거주지로 주소 이전을 해야만 임대형 실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공유재산 법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농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도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농업 관련 학과를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창업보육사업의 교육은 영농 지식, 경험이 없어도 기초 지식부터 경영 실습까지 실습 위주의 장기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교육 시간에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고 교육형 실습과 경영 실습에는 해당 품목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과 그다음에 현장 지도를 병행하는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8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선수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발이 되시면 그런 온라인 과정도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가산점 항목들이 서류 심사에만 적용되는지 최종 심사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산점 같은 경우는 최대 5점까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발치에는 서류 심사 40%, 그다음에 면접 점수 60%, 가산점 최대 5점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 시에 반영이 되고 서류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예,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청 가능한가? 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에 있는 그런 기관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8개월, 20개월 동안 어떤 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이제 지장이 없는지를 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지정된 교육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심동 사모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시설 운해 분야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운해 분야 품목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보육센터별로 이제 품목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다른 작물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지원한 분들이 우선 선발된 가능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어 영농 종착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에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지금 청착농에 선정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청착농 지원 사업 세부 지침을 좀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착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독립 경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 교육 기간 동안에도 독립 경영이 가능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육센터 사업 기간 동안에 독립 경영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급이 정지되고 향후 전업적 독립 경영 형태로 영농 수행 시 지급이 재개됨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농식품 계열 학교의 학업 성적만으로 가점이 부여되나요? 이 부분은 농업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계 학교의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 10번인데요. 공고문에 보면 참고 2에서 3번에 보면 농업계 학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에 이제 어떤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가점을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리스트에 없더라도 농식품 계열 학교라고 판단이 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고문 리스트에 없지만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학교를 보고 판단하셔서 그때 이제 가점을 부여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실 때 본인이 이제 농업학교라고 생각이 드시면 관련된 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류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질의 11번입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이제 18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18년도에는 이제 6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104명, 그리고 20년도부터는 이제 20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이제 3.1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이제 스마트팜 콜에 접속하시면 해당 보육센터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더 경쟁률이 낮은 데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12번입니다. 공고문 교육 혜택 중 교육기간 숙식 지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20개월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데 입문교육 동안에는 이제 입문교육 동안에는 이제 숙식비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입문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교육형 실습, 그다음에 경영형 실습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교육형 실습이라든지 경영형 실습 단계에서는 이제 보육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습비로 매달 7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해 두실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교육형 실습이 이제 6개월, 경영형 실습이 12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교육을 참여를 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을 못하면 70만 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뭐 12개월 교육 동안에 6개월만 교육을 하고 나머지 이제 6개월은 다른 거를 할 경우에는 6개월만 실습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13번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도 해당 교육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예, 교육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생계비 관련된 부분은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생 분들이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시설을 구축할 등할 때는 이런 재원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육 기간 동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동할 때 보면 발생하는 비용 같은 부분은 이제 개인이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별도의 어떤 그런 생계비를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실습 단계에서 임대형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생산물에 대한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금을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해서 사업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14번인데요. 20개월 동안 수익이 없는데 생활비 등 자금 마련은 어떻게 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13번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어떤 그런 기존에 이제 벌어놓은 어느 정도 자금이 없는 경우에 보통 가족 단위가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계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일 때는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교육 단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제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료 후에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제 3년간 임대할 수 있고 또는 지자체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창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15번인데요. 교육 기간 동안 매일 출석해야 하나요? 요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교육은 이제 주 3일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자체는 월, 수, 금이 나오고 다른 이제 쉬고 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교육 일정은 저희가 공고문에 이제 올라온 것처럼 해당 보육센터별로 커리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제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이제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형 실습이라든지 경영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원실 여건에 따라서 출퇴근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선발이 되시고 나온 이후에 해당 교육기관 중에 해당 보육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6번. 농지가 없고 자본이 부족해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육 사업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농지와 시설 자금을 확보 계획을 수립 후에 창업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는 청년분들에게 스마트팜에 관련된 영농 기술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료 혜택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 사업을 수료하게 되면 뭐 이제 자금 신청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선발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이제 질의 20번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7번인데요. 교육 수강 중에 품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교육 과정 중에는
보육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품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품목을 변경할 때에도 그 타당한 사유 없이 품목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과 반드시 이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품목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질의 18번입니다. 보육센터 교육 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이제 수료 처리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 교육, 그다음에 교육형 실습, 그다음에 경영 실습 단계로 진행했는데, 입문 교육 시간 그 180시간의 80% 이상을 이수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문 교육을 먼저 이제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형 실습 단계로 가서 480시간을 수료한 다음에 이제 경영형 실습 단계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수료를 해야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보육사업 수료생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의 19번인데요. 향후 교육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7월 중에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교육생을 선발을 한 이후에 8월 초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이제 입문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형 실습, 경영 실습이 진행이 되고, 수료는 24년 6월에 수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계획인데, 이때는 그 여기에 있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관련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번 질문인데요. 교육 수료자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행식적 우수자로 이제 임대형팜 입주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까지는 서류 30%, 필기시험 30%, 면접 40%를 통해서 임대형팜 그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당 2 내지 3명을 해서 개인당 이제 한 500평 정도 이제 그 면적을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최대 그 기본 3년이고요. 만약에 해당 보육센터에 임대형팜 온실이 좀 남아 있다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총 이제 만약 가능하다면 최대 6년까지, 기본 3년 플러스 3년에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 대상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의 그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출이 이제 연령 제한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 만 39세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생의 경우에는 그 나이가 넘더라도 수료 후에 나이가 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료 후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종합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지침이 그 저희가 해당 보육센터에다 그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만약에 선정이 되시고 난 후에는 그 지침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책 지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류 심사 시 그 보육센터 수료생 같은 경우는 가점을 2점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점이 부여되고 있고, 선발 시 이제 1년차 100만 원, 그다음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계 농업경 선발 지원인데요. 기존에는 후계농 선발을 할 때 그 그냥 영역 구분이 없었는데, 올해 바뀐 지침에는 보육센터 수료생 100명에 대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별도 이제 그 선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육생 사업을 수료하는 후에 후계농이 되실 경우에는 이 그 100명을 별도로 뽑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후계농 지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료생 대상 그 농신부 보증 비율이 우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 85%인데 이제 90%에서 5% 정도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자주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잘못 이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아까도 이제 질의 13번하고 14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20개월 동안 이제 교육비는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교육 기간 중에 이제 가족 부양이라든지 생계유지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교육 신청 시 좀 지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뭐 다른 그 교육기관에서 단기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교육 수료 후 취업이나 창업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창업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료 후에 어떤 그런 지원 자금을 받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혜택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런 창업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신청 자격을 그 자금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자금 대출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이제 오해를 하셔가지고서 이제 몇 분들이 왜 자금을 안 대출해 주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격을 주는 거지 반드시 자금 대출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농 기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교육 수료 후에서 이제 단기간에 창업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형 팜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농 활동을 좀 더 해보면서 자금을 마련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창농이라든지 아니면 후계농 선정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자금 대출을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되시면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실습비는 수당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실습 교육에 대한 이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형 실습 같은 경우 6개월, 경영형 실습 같은 경우 12개월인데 무조건 이제 6개월, 12개월에 대해서 실습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참여해야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육을 안 하실 경우에는 실습비 지원 없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하신 다음에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FAQ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